네, 첫 번째 작전명, 금리를 결정할 두 가지 시그널입니다. 우리 CPI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CPI, 코어 CPI 모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인 CPI 3.1%를 예상했었는데 3.2%가 나왔고요. 또 코어 CPI도 3.7% 컨센이었는데 3.8%로 두 쪽 다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MOM으로 확인을 해보면 헤드라인 CPI는 0.4%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어 CPI, 헤드라인 CPI 다 YOY 기준으로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사실상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굉장히 크게 쏠려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그 CPI의 영향력 자체가 증시의 영향력 자체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CPI 자체가 급격하게 뭐 4.4, 4.3.4, 3.5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장 컨센이 3.1에서 3.12, 3, 4, 5 이 정도였었는데 3.2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CPI가 대체로 이제 그 3% 아래로 좀 떨어지게 되면 충분하게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 내지는 안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5월, 6월 달 제가 보기엔 현재 구간에서 빠르면 6월 정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CPI 자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좀 조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더 딜레이가 되거나 내지는 뭐 6월달 이후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실망감이 또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CPI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 정도의 CPI가 나왔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다소 딜레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미국 증시가 크게 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 증시의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죠.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상치에 상회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 6월 달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CPI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휘청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잡아주신다면 지금 패드워치에서 지금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원래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한 29%였는데 한 32%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여전히 60, 70%까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시면 금리 인하 시기가 연장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0.84%로 오히려 발표 이후에 짱대 양봉 보이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도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두 달 정도 더 딜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글로벌 증시가 휘청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쪽 시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뭐 금리 인하가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CPI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은 없고 실제 미국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월 CPI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에너지 가격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격 빼고는 다른 뭐 음식료라든지 다른 굿즈 이 부분은 크게 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우리 시장, 우리 증시에서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했습니다만 지금 CPI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컨센보다도 뭐 0.1% 이상도 높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담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CPI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CPI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미국 경제가 다시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안정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금리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말 그대로 골드락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지표 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의 반등도 다소 늦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다고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여전히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국내 증시도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종목 장세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시장이나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아직까지 유지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되는 시장이 BOJ 일본 시장이 아닐까 싶거든요. 백일현 매니저님, 다음 주에 이제 BOJ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일본 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일본 정부도 지난해부터 저 PBR 이슈 때문에 많이 지수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통화 정책이 일단 엔화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고 이제 정상적인 금리로 회귀한다라고 봤을 때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일본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우리나라에는 약간 부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이제 일본 BOJ에서 일본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이슈를 약간 코멘트를 하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일본 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평가됐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고 PBR 관련해서는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고 저 PBR 쪽에서도 우리 국내 정부에서 워낙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PBR 쪽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쪽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께도 똑같이 BOJ가 중요할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이너스 금리 종료 시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 증시를 보고 일본 증시를 보고 미국 증시를 보는 이유가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일단 일본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과연 이어지느냐, 금리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일본은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완화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펼쳐왔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 그동안의 긴축 정책을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가능성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완화 정책을 조금만 더 강하게 갈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일본 자체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본 증시 자체가 이 현 상태에서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저는 일본 증시는 아직까지는 성장 여력이 있고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고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나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일본으로 들어갔던 자금들 자체가 쉽게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일본이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하는 데게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뭐 국내 증시가 그렇게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할 걸 보고 있고, 뭐 일본 증시는 일본 증시대로 보고 우리는 국내 증시대로 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백인현 매니저님,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투자자들이 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니까 또 2억 원을 돌파할 때까지 팔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유동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다시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비트코인 오르든 말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 잘 매매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종목들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